안녕하세요. 저는 부산대학교 사회환경시스템공학과 김원국 교수라고 합니다. 오늘은 드론을 이용한 해양 관측이라는 주제로 같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 소개부터 잠깐 드리면은 저는 현재 부산대학교 사회환경시스템공학과의 교수로 재직 중이고요. 이게 오기 전에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라는 우리나라의 해양 관련 최대 연구기관이 있습니다. 그곳에 이제 해양위성센터라는 조직에서 제가 한 6년 정도 연구를 진행했고요. 그 전에는 좀 미국에서 메릴랜드 대학이나 뭐 해양대기청 같은 곳에서 연구를 수행을 했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제가 질문 드릴 게 있는데 한번 맞춰보세요. 지금 그림 6개가 보이시죠? 이 그림들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6개의 다른 그림인데 각자 이제 어떤 도구들이 쓰이고 있거든요. 그 도구들에서 공통적으로 쓰이는 것을 한 단어로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왼쪽 위의 그림은 전자레인지가 보이죠? 음식을 이제 데피고 이럴 때 쓰는 전자레인지고, 그 다음에 위쪽에 가운데 있는 거는 어떤 의사 선생님이 엑스레이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오른쪽에는 어떤 사무직 분이 이렇게 랩탑을 이용해서 와이파이를 쓰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왼쪽 아래는 어떤 카 오디오 같은 것으로 음악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 가운데는 공상과학 소설이나 영화에 나오는 어떤 우주선이 레이저 빔을 쏘는 모습이죠. 그리고 오른쪽 아래는 요즘 흔히 보는 광경이죠. 이렇게 어떤 건물에 들어갈 때 열화상 카메라로 어떤 사람의 온도를 재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다들 뭔가 이렇게 다른 주제로 다른 대상물에 대한 또 활동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기서 공통적으로 쓰이는 것이 딱 한 단어로 압축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제가 한 5초 드리겠습니다. 네, 뭐 머릿속으로 답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네, 정답은 바로 빛입니다. 빛. 전자레인지에 쓰이는 마이크로웨이브, 영어로 마이크로웨이브라고 하죠. 또는 엑스레이, 와이파이, 그리고 라디오파, 레이저빔, 그리고 열적외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전혀 다른 전기 신호 같지만은 모두 다 빛입니다. 우리가 보는 태양빛과 같은 그런 빛이라는 사실입니다. 좀 신기하죠? 그래서 이렇게 빛으로 멀리 있는 것을 탐지하는 것을 원격 탐사라고 하고, 영어로 이제 리모트 센싱이라고 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렇게 파들이 보이시죠? 파들이 보이시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그 파들에 대한 이름들이 쫙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빛은 이렇게 파동의 형태를 띠게 되는데, 이 파동이 한 번에 이렇게 요동칠 때 진행하는 거리를 이제 파장이라고 하게 됩니다. 파장. 그래서 이제 빛은 다 같은 빛이지만은 파장이 짧은 빛도 있고 파장이 긴 빛도 있는데, 이거에 따라서 빛의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흔히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빛 있죠? 태양빛이라든지 우리가 사물을 볼 때 이렇게 사용되는 빛은 가시광선이라고 하고, 지금 그림에서 이렇게 빠주노초 파남보로 표시된 부분 있죠? 거기가 이제 가시광선이고, 이 부분은 사실은 파장이 좀 짧은 편에 속합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짧은 게 바로 X선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엑스레이 찍죠? 이렇게 가슴에 대고 이렇게 찍는 X선 같은 경우는 좀 더 파장이 짧고, 그리고 마이크로파 같은 경우, 우리 전자레인지에 쓰는 마이크로파 같은 경우는 사실은 가시광선보다 파장이 좀 더 긴 빛입니다. 라디오파는 그거보다 더 길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빛이지만 그 빛이 얼마나 짧고 긴 파장을 가졌냐에 따라서 이름이 다르게 붙여지고요. 그 다음에 활용도도 다 다르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명심할 것은 이것은 전부 다 빛이라는 얘기고요. 그렇다면은 제가 이제 드론을 얘기하기 전에 이렇게 빛을 얘기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이제 드론으로 결국 우리가 사진을 찍고 그 사진에서 뭔가의 정보를 취득하는 그런 활동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빛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또 두 번째 퀴즈가 있는데요. 우리는 몇 가지 색을 볼 수 있을까요? 우리 눈이요. 우리 눈은 몇 가지 색을 볼 수 있을까요? 빨주노초 파남 보니까 7가지일까요? 아니면은 우리가 조금 더 미묘한 색 차이를 또 알 수가 있죠. 약간 좀 진한 빨강, 옅은 빨강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렇다고 하면은 뭐 256가지인가요? 더 많은 색깔을 볼 수 있나요?
기본적으로 볼 수 있는 색깔이 몇 개일까요? 우리 눈이 생물학적으로. 정답은 3개입니다. 3개. 빨강, 녹색, 빨강, 초록, 파랑. 이렇게 3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우리 눈의 실제 생물학적 구조들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세포들이 있습니다. 세포들에서 기본적으로 볼 수 있는 색깔은 3개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왜 이렇게 많은 색깔을 구별할 수 있을까요? 이제 이것들의 조합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색을 구별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우리 눈은 3가지 색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우리 눈도 사실은 원격 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멀리서 뭔가를 탐지하는 그런 센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격 탐사라는 것은 멀리서 리모트 센싱 탐지한다. 무엇으로? 그러니까 빛으로 탐지하는 것을 원격 탐사라고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원격 탐사가 왜 필요할까요? 그거는 이제 드론 같은 것을 활용해서 가장 큰 장점은 여러분들 가장 큰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바로 높은 곳에서 찍기 때문에 넓은 영역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평소에 갈 수 없었던 뭐 강의 한가운데라든지 바다라든지 산 꼭대기라든지 가지 않고도 관측이 가능하다는 점이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이걸 비파괴라고 하는데 어려운 말로 뭔가 이렇게 멀리서 그 대상물을 접촉하지 않고 관측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걸 비파괴 관측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까지는 그런 우리가 드론을 통해서 멀리 있는 물체를 볼 수 있는 것에 대한 약간 조금은 어렵지만 그런 이론적인 것들에 대해서 공부해 봤고요. 이제 지금부터는 바다에서 어떤 것을 볼 수 있는지 재미있는 그림과 동영상들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바다에선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이런 해양 오염 물질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위에 보시면은 모자반이라고 해서 갱생이 모자반이라고 하는데, 요즘에 한 2015년부터 우리나라 제주 해역부터 해가지고 동중국해 쪽에서, 그러니까 중국 쪽이죠. 중국 쪽에서부터 많이 몰려와 가지고 얘네들이 이제 해변에 쌓여가지고 썩게 되면 막 냄새가 나고 이게 아주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녹조 아시죠? 녹조가 이제 하천에 나는 녹조가 좀 있고요. 바다에도 녹조가 많이 발생합니다. 이 그림에 보시는 거는 찡따오, 중국의 찡따오 아시죠? 찡따오 앞바다에 생긴 녹조인데, 그때 어마어마한 녹조가 발생을 해서 거기가 이제 바다인지 땅인지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아주 짙게 녹조가 생겼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해양 쓰레기들이 보이시죠? 그다음 왼쪽 아래는 적조입니다. 적조는 저렇게 빨간색으로 바다가 변하는 건데, 이것도 나중에 조금 있다가 더 자세한 슬라이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유물 같은 경우도 너무 잘 보입니다. 이렇게 흙탕물 있죠. 쉽게 말해서 강에서 나오는 흙탕물들. 그 다음에 뭐 이런 자연적인 무체들 뿐만 아니라 선박 같은 것들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가장 처음으로 이제 적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건데요. 적조라는 게 이제 못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결국은 저렇게 사진에 보시듯이 플랑크톤의 한 종류입니다. 바다에 사는 플랑크톤의 한 종류인데, 얘네들이 이렇게 한 덩어리 한 덩어리 있다가 이제 농도가 높아지면은 서로 이렇게 붙습니다. 자석처럼 붙어가지고 체인, 하나의 긴 사슬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 남해안에서 많이 물고기 양식을 하잖아요. 양식하는데 이런 적조가 들어가게 되면은 물고기 아가미에 걸려버려 가지고 물고기들이 이제 숨을 못 쉬게 돼서 떼죽음을 당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적조들을 막기 위해서 우리나라 기관들에서는 여러 가지 뭐 황토를 뿌린다든지 아니면 뭐 음양파를 싸가지고 얘네들을 깨트려 버린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시도를 하고 있지만은 중과무적,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하기에는 적조의 양이 너무 많고 여기저기 나타나고 하기 때문에 이거를 완벽히 막는 것은 이제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제 드론을 이용해서 이런 적조들이 어디에 어느 만큼의 양이 있는지 알면은 이제 아는 것이 시작이잖아요. 얘네들이 적의 상태를 알아야 이것들을 대응을 적절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드론을 이용해서 얘네들이 어디에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느 양이 있는지를 이제 알아보는 그런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건 DJI 드론이라고 유명한 이제 중국 회사의 드론이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카메라를 달고 좀 특수한 카메라를 답니다. 빨간색의 카메라가 다분광 카메라 하는 건데, 여러분들 흔히 쓰는 핸드폰 카메라나 뭐 DSLR 카메라랑 조금 다른 거고요. 이런 분광 카메라라는 걸 달아서, 요거는 드론으로 이제
찍은 사진입니다. 저희가 타고 있었던 배고 두 척이 있죠. 그리고 이제 까맣게 있는 부분이 바로 이제 적조가 발생한 해수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드론에서 찍은 그 이제 동영상을 보여드리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됩니다. 이게 8배속으로 재생한 거거든요. 제가 저 드론을 띄워가지고 쭉 이제 갔다가 멈췄다가 갔다가 멈췄다 하는데 저렇게 까맣게 보이는 바닷물이 보이시죠? 이런 것들이 적조입니다. 그래서 적조의 적이 이제 빨갛다는 뜻인데 생각만큼 빨갛진 않죠. 빨갛다기보다는 약간 까맣거나 약간 커피 색깔 같은 색깔로 보이죠. 네. 이제 이게 종마다 색깔이 좀 다른데 어떤 적조종은 사실 눈으로 봐도 핑크색을 가진 적조들도 우리나라에서 많이 일어나곤 합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하죠, 저 적조의 양들이. 왼쪽에 아까 보셨던 그 동영상 같은 사진들이고요. 이거에 이제 알골 기술을 개발해서 그 적조의 양을 이렇게 멀리서도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이렇게 적조의 양을 멀리서도 분포를 볼 수가 있고 그걸로 이제 적조 지도 같은 것도 만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는 선박 탐지도 가능합니다. 선박 탐지 이건 사실 위성으로 한 경우인데요. 왜냐하면 이제 이거 북한에 있는 청진항이라는 곳에 선박들을 본 겁니다. 이게 지금 자세히 보이시나요? 이렇게 막 오글오글 모여 있는 게 목선입니다. 나무로 만든 선박인데 이런 식으로 북한에 이제 항만 시설이 잘 개발되어 있지가 않아 가지고 이런 목선들이 항에 그냥 가득 차 있죠. 그래서 나갈 땐 다 같이 나간답니다. 다 같이 나가고 다 같이 들어오고 이러는데 위성으로 본 건데 사실은 뭐 드론으로 봐도 똑같은 형태로 이제 취득이 됩니다. 그래서 배가 몇 척이 있고 어디로 가고 이런 것들도 이제 알 수가 있고 또 우리나라도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는 불법 어선들이죠. 불법 어선들이 남해나 동해로 이렇게 들어오고 또 북한 해역으로 가기 위해서 동해를 거쳐서 가면서 또 불법 어획 활동을 하고 이러거든요.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해양경찰청에서도 이런 드론을 이용한 체증들을 많이 시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드론을 이용해서 배들을 볼 때 그게 어느 나라 국적인지 알면 좋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식별하는 기술도 이제 개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양식 장비 같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북한의 케이스인데요. 이렇게 북한의 어떤 해변가를 봤을 때 이런 이제 양식 장비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이제 드론을 이용하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인공위성을 이용한 케이스인데요. 인공위성을 이용하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넓은 영역을 볼 수가 있고 지금 이제 대한민국이 보이시죠? 한반도 영역이 보이는데 한반도 주변에 수온 같은 것들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드론에다가도 이런 열적의 카메라를 달게 되면은 그 수온 분포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화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뭐 뜨거운 물, 배출수 같은 게 나오는 것들을 드론을 이용해서 막 감시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가능하게 됩니다. 또 얼마 전에 있었던 사실 그 모리셔스에 있었던 사고인데요. 일본 유저선이었죠. 일본 유저선이 이제 난파가 돼가지고 기름이 콸콸콸콸 쏟아져서 이렇게 연안을 오염시켜 버리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07년에 태안의 허베이 스피리토라는 배가 이제 사고를 당해가지고 이제 기름이 엄청나게 유출된 사건이 아마 이제 어린 분들은 모를 텐데 저희들은 이제 그때 가서 온 국민이 가서 이제 부직포 같은 거 가져가가지고 기름을 다 닦아내고 했었던 그런 아픈 기억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제 유류들이 기름들이 이렇게 흘러나온 것들도 드론을 이용해서 이렇게 잘 관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건 이렇게 부유태적물이라고 하는데 이제 쉽게 말해서 흙탕물입니다. 흙탕물. 강에서 나오는 물이 물론 이제 깨끗한 강도 있지만은 강에서 나온 물이 대체로 바닷물에 비교하면 대체로 더 수질이 안 좋습니다. 왜 그럴까요? 네, 강이 좀 길잖아요. 강이 긴데 그 주변에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돼지, 소, 축사도 있고, 그렇죠? 그 농지들이 있으면 농지에서 막 비료도 주고 이런 그런 물들이 나오기 때문에 강물은 어마어마하게 사실은 수질이 좋은 편은 아닙니다. 뭐 일반적으로요. 뭐 깨끗한 강도 있지만은. 특히 이제 중국의 양자강이라는 어마어마하게 긴 강이 있습니다. 중국 대륙 거의 관통해서 오는 강인데요. 거기서 나오는 물이 저기 보시면 왼쪽 사진에서처럼 흙탕물이 그림으로 보이시죠? 그 인공위성 사진인데 흙탕물이 쫙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고 뭐 이거는 뭐 어느 나라나 뭐 비슷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걸프 오브 멕시코만에서도 저는 흙탕물이 보이시고 또 이제 영국이죠. 영국의 북해
부분에서도 이런 흙탕물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드론을 이용해서도 이런 이제 수질 상태를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모자반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주변에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막 밀려오고 있죠. 왼쪽에 그림 보면은 황토색으로 표시된 게 모자반 영역입니다. 저게 이제 어느 정도 크기냐면은 지금 왼쪽에 가장 크게 퍼진 걸 기준으로 보면은 저기 한 100km가 넘습니다. 이렇게 높이는 한 150km, 폭이 100km. 그러니까 저 양이 어마어마한 양인 거죠. 그래서 저 모자반을 다 수거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어떤 분들, 어떤 과학자들은 저걸로 맥주를 만들어 먹자. 예, 뭐 그런 게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발효를 시켜가지고 실제로 그런 시도가 유럽에서 있었고요. 이게 참 골머리입니다. 이걸 수거를 해도 폐기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에서 차츰차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갯녹음이라는 겁니다. 갯녹음이 뭐냐면은 쉽게 얘기하면 우리 해조류 아시죠, 여러분? 해조류 이렇게 얕은 바다에 밑에 뭐 미역이라든지 다시마 이런 애들이 자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주 건강한 생태계를 이루고 있는데 군락을 이루고 있죠. 이런 것들이 바다가 점점 따뜻해지고 산성화되고 이러면서 이런 그 건강한 해조류 생태계들이 사막화가 되는 것입니다. 사막화. 이렇게 황폐화가 되는 거예요. 마치 이제 그 우리 육상에 건강한 숲이 있었는데 숲이 이렇게 쫙 이제 황폐화가 되는 거랑 비슷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갯녹음이라고 합니다. 갯녹음. 여기 이제 동영상을 잠깐 보시면은 제가 이제 울릉도 가서 찍어온 건데 물이 엄청 맑죠. 엄청 맑고 이런 건강한 해조류들이 잘 자라고 있습니다. 아직은 여기는 이제 사막화가 되지 않은 곳이죠. 그래서 이곳에 가서도 저희가 팬텀4라는 드론을 이용해 가지고 적조나 모자반 한때 썼던 다분광 카메라도 이제 이용을 했지만은 팬텀4에 있는 보통 카메라를 이용해서도 이제 영상을 찍고 그런 해조류들이 얼마나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지를 보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잠깐 동영상을 보시면 여기 울릉도의 항입니다. 그래서 저기 지금 가는 배에 저랑 이제 저희 연구원들이 타 있고요. 이제 해양 조사를 하러 이제 출항하는 모습입니다. 웅장하게 출항하는 모습이고 보시면 이게 연안의 바다입니다. 갈매기들이 막 날고 있죠. 갈매기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울릉도에. 그리고 이거는 연안의 이제 바닥의 모습입니다. 너무 물이 맑죠. 밑에 이제 돌들이 막 보이고 조금 시커멓게 보이는 것들은 해조류입니다. 다. 그래서 해조류들이 종류가 뭐 20종이 넘어요. 20종이 넘는데 걔네들이 지금 뭐 늘어나고 있는지 죽어가고 있는지들을 드론으로 저희가 이제 봐주는 것이 지금 수행하고 있는 연구 과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드론을 이용해도 되고 실제로 항공기를 날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운전하는 항공기 있죠. 뭐 경비행기 같은 건데요. 경비행기에다가 센서를 실어가지고 쭉 이거는 이제 동해안의 어떤 울진 앞바다인데요. 여기서 쭉 다녀보면은 이런 식으로 아래쪽 그림처럼 녹조류, 갈조류 또는 모래, 바위 얘네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쫙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도를 만들어 놓고 또 내년에 또 한번 찍어 보면은 작년에 비해서 이 녹조류가 싹 밀려버렸구나, 없어져 버렸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드론을 이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잠수부 분들이 다 잠수를 해가지고 하나하나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힘들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해도 한 번 잠수한 곳은 한 점이겠죠. 한 장소밖에 안 되겠죠. 이렇게 넓은 지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잠수부를 잠수부 분들이 아무리 많이 동원이 돼도 이렇게 넓은 영역을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드론이랑 이런 항공기, 인공위성을 이용해 가지고 넓은 영역을 봐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이제 되는 것입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다면은 이 뭐 바다에도 색깔이 있는데 바다의 색이 누가 바꾸는지를 조금 마지막으로 또 공부해보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건 제가 찍은 바다의 사진인데요. 바다의 물이 이렇게 파란색, 약간은 초록색, 약간은 거뭇거뭇한 색이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이제 센서를 이용해 가지고 찍어 보면 색깔이 아래 그림처럼 다 다른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사실은 바다 안에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닷물을 이렇게 떠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현미경으로 보면은 플랑크톤이라든지 부유물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막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걔네들이 빛을 튕겨내기도 하고 걔네들을 빛을 흡수하기도 하고 하면서 바다의 색깔을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적조의 물이 그렇게 좀 까만 검붉은 색으로 보이는 것들도 이 적조 생물들이 빛을 먹고 막 튕겨내고 하는 그런 방식이 특이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이제 원격으로 멀리서 사물을 관측하는 원격 탐사에 대해서 먼저 알아봤고, 그것들이 이제 빛으로 결국은 빛으로 하게 된다는 거, 그렇죠? 하지만 빛이 다양한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살펴봤고요. 이제 그런 다양한 빛들을 이용해서 볼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저희가 흔히 활용되는 것들, 적조, 또 부유물, 그렇죠? 녹조, 모자반, 또는 뭐 선박, 유류, 그 기름 유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사실 이렇게 드론을 이용해서 해양을 관측하는 것들은 뭐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 말고도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즘 드론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드론을 이용한 이런 해양 관측에 대해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또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저에게 이메일이나 전화를 주셔서 물어보셔도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